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다우와 S&P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좋았고 나스닥은 정말 콩할 만큼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유야 당연히 그동안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성적이 더 좋았기 때문에 약간의 키 맞추기가 진행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에 대한 수익률이 하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5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하락해서 1.3% 근처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현재 채권 수익률이 낮아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시장은 코로나 델타 변이에 의해 경제 재개가 늦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일부 백신들의 효과도 떨어지는 것이 드러나면서 글로벌 경제 재개가 늦어지게 되면 현재의 돈풀기 기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등은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이처럼 낮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 역시나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들에게 유리한 시장 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국제 유가도 하락 중인데요. 이거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오펙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뉴스에 팔아라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코로나 델타 변이에 대한 경계감도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델타 변이가 경제 재개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결국은 경기는 계속해서 회복하는 추세를 이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유가도 추세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주식이랑 같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는 내리고 그 과정이 끝나면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암호화폐는 오늘 가격을 회복 중인데요. 역시나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8월 초에 런던 하드포크라 불리는 대규모 업데이트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 업데이트는 5가지 정도의 개선 사항을 두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 수수료 감소입니다. 이더리움은 디파이나 NFT처럼 현재 굉장히 많은 사용처를 가지고 있는데 거래 수수료가 이더리움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수수료가 낮아지게 되면은 향후 이더리움의 수요와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네,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근로자들의 월급을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현재 추진 중인 법안이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페소 같은 경우 10년 동안 달러 대비 가치가 20분의 1 토막 이하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10,000원이 지금은 실질 구매력이 500원 이하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르헨티나 정도면은 그나마 양호한 편입니다. 남미, 아프리카, 그 외 여러 약소 국가들에서는 이처럼 자국 화폐의 가치가 거의 휴지 조각과 마찬가지인 나라들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에 이어서 결국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 또는 준법정화폐로 채택하는 나라가 향후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현재는 이런 나라 중에 상당수가 달러를 법정화폐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달러는 결국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고 결정적으로 해외에서 송금을 할 때 굉장히 큰 수수료가 드는 것이 치명적인 단점이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오펜하이머가 코인베이스의 목표 주가를 444달러로 상향을 하면서 오늘 주가가 7%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물론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의 향후 전망은 밝다고 믿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이겠죠. 만약 금광을 직접 캐는 것보다 금광 옆에서 곡괭이나 청바지를 파는 사업이 더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라면 충분히 암호화폐 거래소나 채굴업체에 투자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은 오늘 빅테크가 오르는 바람에 나스닥도 아주 약간이지만 상승을 했는데 실제로는 중소형주들이 완전히 박살난 하루였습니다. 5% 이상 하락한 주식도 굉장히 많아서요. 하나하나 거론하기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제에 이어 중국과 관련된 주식들의 하락세는 오늘도 강했는데요. 어제 크게 하락했던 디디는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의 견제를 많이 받는 알리바바 역시 오늘 하락했고
바이두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나마 선방했던 중국 전기차 삼형제도 오늘은 죄다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중국 전기차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니오는 오늘 무려 8% 이상 하락을 하면서 강하게 조정을 받았고, 이 정도의 강한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급속한 재상승은 어렵고 조금 더 매도 물량을 다 소화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나 다시 상승하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니오만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중소형주의 분위기가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니오의 차트가 다른 중소형주의 차트와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닥을 찍고 급격하게 재상승을 했는데 결국 아직은 실적이 그렇게 따라오지 못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강한 조정을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소형주들이 당분간은 매도 물량을 충분히 소화하고 난 이후에 재상승을 꾀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이렇게 하락했기 때문에 당장 내일은 오를 수도 있겠지만 추세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는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하락이 나왔죠. 1.6% 하락을 했는데 제가 어제 전형적인 고점 현상인 교수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종가가 어제 종가보다 낮게 되면 일시적인 고점 현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하락을 하면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물론 차트는 결국 확률이기 때문에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주식 분할까지 열흘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을 소화하고 나서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반면 빅테크는 최근 날아다니고 있죠. 애플은 오늘도 2%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드디어 전고점 바로 턱 밑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전고점에서 약간의 저항을 받을지 아니면 한 번에 돌파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현재 주가가 이전 가격대의 저항선을 뚫고 위로 치솟은 모양이기 때문에 7월 말에 있을 2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계속해서 강한 주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오늘 상승을 했는데요. 다만 아마존의 경우에는 최근에 가격 급등세가 굉장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은 나온 모습이죠. 하지만 애플과 마찬가지로 추세적으로 새로운 가격대에서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정말 최근에 가격 상승세가 엄청납니다. 여전히 조정 없이 계속해서 상승 중인데 물론 주가가 너무 쉬지 않고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재 추세는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테슬라는 오늘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645 근처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락의 이유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은 전기차 섹터가 오늘 박살이 났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어제와 마찬가지로 중국 관련주들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여전히 나오는 중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갭 지지선은 돌파가 됐는데 다만 이전 가격대의 저항선이었던 $630 부근의 지지선은 아직은 버텨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지선을 잘 버텨준다면 실적 발표 전까지 충분히 재상승해서 700 돌파도 노려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판매량이 정말 비약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6월에 가장 많이 팔린 수입차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이거는 전기차 중에서가 아니라 모든 수입차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팔린 차입니다. 또한 2021년 전체를 보더라도 벤츠와 BMW에 이어서 수입차 부문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현재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최근 강세가 엄청납니다. 영국에서는 테슬라의 모델 3가 6월에 모든 차종 통틀어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됐습니다. 불멸의 베스트셀러인 폭스바겐 골프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웃나라인 프랑스에서도 6월까지 상반기 동안 모델 3가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심지어 자국의 르노 조웨와 푸조 2208을 제치고 거둔 결과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만 하더라도 유럽의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굉장히 안 좋은 퍼드가 대두가 됐었는데요. 올해 들어 그런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분기에는 모델3가 유럽에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최근 들어 유럽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중입니다. 이 얘기는 기가 베를린이 완공되면 유럽도 게임 셋이란 얘기죠. 그리고 중국 6월 판매량도 조만간 나올 예정인데 아마도 3만 대 근처로 5월에 22,000대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에서 지금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비록 지지부진하지만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마존이 보여줬죠. 시장은 돌고 돕니다. 평균 회귀라고 하죠. 많이 올랐던 주식은 한동안 지지부진하고 반대로 안 좋았던 주식들은 또 오르고 합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암호화폐가 정말 폭발할 듯이 뜨더니 순식간에 가라앉고 어느새 밈스탁이 화제거리가 됐죠.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고 최근 2달 정도는 또 중소형주들이 가격 반등세가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팡의 시대가 다시 왔죠. 그러면 그렇게 돌고 돌던 돈은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이거는 직접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